집진장치 배관, 집진장치의 배관에 고려사항 6가지. 집진장치를 선정할 때는 입도, 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집진기의 처리 효율, 압력 손실, 분진의 양, 설비의 관리 및 유지, 폐기물 사후 처리 문제를 고려해서 집진장치를 선정해야 됩니다. 집진장치 분류는 물에 의한 사용 분류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식 집진장치,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건식, 물을 사용하면 습식, 기타 전기 집진장치로 나누는데, 건식 집진장치로는 중력식, 관성식, 원심식, 여과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다는 것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습식은 X형 임펠러, 회전식, 분수형, 나선식, 가압수식, 충전탑, 회전식 등의 습식 집진장치가 있겠습니다.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인 집진장치 종류가 아닌 것은 일반적인 집진장치, 집진장치라고 하면 건식, 습식, 전기식으로 나누는데요. 집진장치 종류는 관성식, 중력식, 원심식, 여과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송식은 없습니다. 압송식은 건식, 습식, 전기식 다 합쳐서 압송식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류를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필트의 여과장치는 백필트를 사용하는데, 백필트는 미디움 필트의 한 종류이고 자로 형태로 만드는 사용 집진장치입니다. 필트를 사용하는 방식은 여과식입니다. 여과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필트의 용량을 위해서 미디움 정도의 백필트를 사용합니다. 백필트 사용할 때 효과는 집중 효율이 좋고 설비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백이 마모되기 쉽습니다. 100도씨 이상에는 부적당하고 취급 입자는 20마이크로, 압력 손실은 200mm H2O, 아쿠아, 집중 효율은 99%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비 비용이 조금 높게 사용되지만 제작이나 기계 제작이나 설치 비용이 좋으므로 백필터를 사용한 여과식 집진장치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집진 방법으로는 중력식, 관성식, 원심식, 여과식, 세정식, 전기식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여과식, 원심식, 관성식, 중력식은 건식에 해당이 되는 거고, 세정식은 여러 종류가 있으나 물을 뿌리는 방식에 따라서 나눈다.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 방전극을 이용해서 먼지를 모읍니다. 그런데 전기식 장치는 빠르게 집진되는 것을 치워주지 않으면 또 탈락이 돼서 오염시킬 확률이 있으므로 사용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건식이나 세정식을 사용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전기식을 한 번 더 사용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함진가스를 방해판 등에 충돌시킨다. 방해판 등을 시키는 거다 뭐다? 관성식이나 관성식. 방해판을 시켜서 공기 속도를 떨어뜨리고, 속도가 떨어지면 무거운 먼지는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관성식입니다. 원심식은 회전을 시키면 무거운 것은 멀리 나가고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안으로 모인다. 떨어진 먼지를 회수하는 것을 원심식이라고 합니다. 중력식은 그냥 가만 놔두는 거죠. 백필트는 필터로 여과를 시키는 방식이다 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진장치 배관, 덕트의 시공사항. 덕트는 지름을 크게 해서 누설과 소음을 방지하고 공률 방지 지름을 크게 해야 됩니다. 판이 두꺼워야 됩니다. 지관을 주덕트에 설치할 때는 최소 30도 이상으로 삽입해야 먼지가 방해받지 않고 덕트 안에서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집진장치 덕트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주시고요. 두꺼운 판 사용한다. 맞습니다. 1번도 맞고 2번도 맞겠네요. 그 다음에 곡선 방향을 크게 한다. 먼지등이 통하면서 마찰이 심한 부에는 관관을 대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체 사용하는 이유는 덕트 일반 칠판으로 하면 먼지가 무게가 있어서 때리면 탈락이 되고 구멍이 뚫립니다. 그럴 보면은 강관을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덕트 지관을 연결할 때는 제거형으로 삽입해서 30도, 최저 30도 이상으로 삽입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곡선부는 직선부보다 두꺼운 판을 사용하고 강간 사용한다고 방금 기출문제에서 봤고요. 최저 30도 이상 지그재그형으로 접속한다라고 우리가 방금 가나다라에서 집진장치 배관의 설치상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기송배관. 기송배관은 집진장치 배관이 아니고 에어와 분말 형태를, 예를 들면 고추장 공장에서 밀가루를 배관으로 이송시킬 때 하는 장치를 기송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와 밀입자를 같이 운송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배관인데, 형식으로는 진공식, 압송식, 진공압송식이 있습니다. 진공식은 진공 펌프를 해서 빨아들여서 분말을 가져오는 거죠. 소송거리는 300m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압송식은 압축 공기를 밀어서 분말과 같이 보내고 마지막에 공기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분말만 쌓이도록 하는 거죠. 분말을 밀가루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압송식은 진공식과 압송식을 혼합한 경우로 수송선이 여러 갈래일 때 또는 먼 거리일 경우에는 혼합식을 사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책의 내용이 좀 부족합니다만은 기출문제를 보면 기송배관의 부속설 및 수송관이 저압송식 또는 진공식일 때 일반적인 수송 가는 거리는 진공식 몇 미터요? 300m. 정답 2번입니다. 기송배관의 일반적인 세 가지 형식이 아닌 것은 진공식, 압송식, 진공압송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다른 한 가지로 사지선다형 문제 내기가 가장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송배관의 일반적인 방식은 수송식 배관이 아닙니다. 앞의 문제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분류가 아닌 것은 기출문제로 두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죠. 진공식, 압송식, 진공압 실린더식이 이번에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속설비로는 동력원으로는 공기압축기가 있을 것이고 진공이니까 진공식이 있을 겁니다. 진공압축 겸용 펌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송극기, 수송기에서 밀가루를 수송관 쪽으로 공급하는 장치들 수송관, 보내주는 것을 수송관, 진공식, 저압식, 고압송식으로 나눕니다. 강간 스테인리스관, 항동관, 알루미늄관을 쓰는데 스테인리스관을 식품면에서는 스테인리스관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분리기는 공기와 밀가루가 혼합돼서 오면 공기와 집진 방식 형식으로 분리하는 것을 분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로는 밀가루를 수송관으로 혼입시키는 장치는 무슨 기? 송급기.
온 밀가루를 분리하는 것은 분리기. 관으로 보내주는 것은 이송관. 네. 배출기는 없죠. 플랜트 배관으로 가겠습니다. 플랜트 배관의 구분. 플랜트 배관은 프로세스 배관이라고 하고 유틸리티 배관이라고도 합니다. 프로세스나 유틸리티 배관은 전기나 응축수를 기계에 공급하는 배관, 세정용 유체를 공급하는 배관, 공기를 공급할 때, 질소를 공급할 때 연료나 가스, 기타 생산 설비에 필요한 배관을 유틸리티 배관이라고 하고 프로세싱 배관이라고도 합니다. 프로세싱이나 유틸리티는 식품, 전자 등 우리가 스팀도 많이 보내기도 합니다. 다음 중 유틸리티 배관이 아닌 것은 아까도 있었습니다. 응축수 배관 맞고요. 유체 공급관 맞고요. 연료 공급관 맞습니다. 기계에 접속되는 원료 순환 배관은 아닙니다. 원료 순환 기송 배관이죠. 유니트로 들어가서 열교환기, 노에 기기에 접속되는 원료 운반 배관 원칙 일반적으로 하는 배관은 무슨 배관? 직접 반응에 관한 배관은 프로세스 배관입니다. 프로세스 배관. 유틸리티 배관은 직접 관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프로세스 배관하고 유틸리티 배관하고 헷갈렸습니다. 프로세스 배관과 유틸리티 배관, 급수, 전기관 등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는 이 배관을 고정하는 파이프렉에 대해서 고정장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파이프렉의 결정 조건으로는 연결 높이, 도로 횡단, 아래 기기, 파이프 아래에 있는 기기 높이와의 관계에 따라서 파이프렉을 설치하는 높이와 위치에 따라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기출문제를 보면 파이프레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동 구속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곡간부를 지지하는데 스포트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관의 수직 하동에 대해서 지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배관을 연결할 때 공동지지가대 파이프를 여러 가닥을 한 가대, 우리가 파이프 렉이라고 하고 가대라고 합니다. 이 가대를 설치할 때 공동구에 설치하거나 대형 공장에서 여러 파이프를 동시에 하는 것을 파이프 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파이프 렉의 간격 결정 조건으로 틀린 것은 배관 구경에 따라서 파이프 렉 간격을 설치합니다. 유체의 종류에 따라서 합니다. 스포트의 종류, 지지의 종류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마찰 정하고 간격 결정 조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유체의 온도에 따라서 간격 결정을 조정합니다. 왜냐하면 PVC를 예를 들면 PVC가 온도가 높아지면 물러지거든요. 그러면 간격 결정을 좁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유체의 온도에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프 렉상의 배관 설치 방법은 파이프 사이의 간격을 몇 인치? 3인치, 75mm, 플랜지 외척과의 간격은 25mm, 1인치 간격, 파이프와 파이프는 75, 파이프 플랜지가 있다면 1인치, 인접한 파이프와 플랜지가는 25인치, 25mm, 1인치, 고온 배관을 사용하는 루프형 신축관은 다른 배관보다 500에서 700mm 높게 사용합니다. 관 지름이 클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파이프 렉상의 양쪽에 배치합니다. 관 지름이 큰 것은 바깥쪽으로 빼고 온도가 높아도 바깥쪽으로 뺀다는 거죠. 그래야 방열도 되고 관을 내부로 보호한다는 역할도 있습니다. 파이프 렉의 폭은 보온행 두께까지 계산해서 결정해야 되고요. 유틸리티 배관은 연료, 급수, 약품 라인은 중앙에 합니다.
유틸리티 배관은 안쪽에, 프로세스 배관은 양쪽에 이렇게 파이프 렉을 설치합니다. 프로세스 배관 중에서 광경이 크면 바깥쪽에, 온도가 높으면 바깥쪽에, 유틸리티 배관은 안쪽에 직접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유틸리티 배관입니다. 기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부분 그대로입니다. 파이프 렉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병렬로 배관할 때 공통가지를 제작하는 것이 파이프 렉입니다. 유틸리티나 프로세스 배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파이프 렉의 배관의 종류는 프로세스 배관과 유틸리티 배관입니다. 병렬로 배치된 기기의 간격이 6m 이상이며 기계를 설치하여 노즐로 집착시킨 배관을 프로세스 배관이라고 하고, 열교환기, 펌프, 용기 등에서 생산하는 배관, 프로젝트 배관을 프로세스 배관이라고 합니다. 유니티에 들어가서 열교환기에 접속되는 원료 운반 배관을 프로세스 배관이라고 합니다. 유틸리티 배관은 직접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응축수 헤더, 불활성 헤더, 공업용 헤더 등에 해당되는 것이 유틸리티 배관이고, 장치 내에 기기에만 공급하는 경우 연료, 가스, 보일러, 약품 등의 라인은 유틸리티 배관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그림과 같은 파이프 렉이 있다. 연료용 라인, 연료가스 라인, 보수 라인 뭐죠? 유틸리티 배관이죠. 유틸리티 배관은 B와 C에 안쪽에다 설치한다. A와 D는 광경이 크거나 온도가 높을 때 설치한다. 이해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혼합기의 역할. 혼합기는 두 가지 이상의 분리된 재료를 동일하게 섞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해분식 혼합기 종류는 니더, 인터널, 멀러, 로우밀 등이 있는데요. 니더는 점도가 큰 재료, 인터널 믹스는 두 개의 수평 원통이 밀폐동 안에서 반대 방향, 니더는 점도가 큰 거, 인터널은 반대만, 멀러는 스크래퍼가 공급해 줍니다. 롤이 회전한다는 거예요. 믹서. 멀러 믹스입니다. 롤이 돌아다니는 것을 롤러 믹스. 롤은 생고무 등을 혼합하는 데 사용합니다. 좀 생소하죠? 혼합기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거든요. 이걸 여는 게 낫겠군요. 블렌더 설비에 사용하는 연속식 혼합기가 아닌 것은 보나마나 앞에서 문제를 읽자마자 정지 혼합기가 보이는데요. 정지 혼합기는 아닙니다. 니더 믹스는 회분식 혼합기입니다. 회분식. 뒤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정지 퍼그 코드는 연속식입니다. 정지, 피그, 코드, 코니드. 해분식 혼합기는 니더 믹스는 니더 인터널 멀러 로는 무슨 믹서? 해분식 혼합기고, 연속식 혼합기는 정지 퍼그 코 이렇게 보입니다. 연속식이 아니라고 정지 계열이면 안 됩니다. 네, 똑같은 문제 두 문제가 혼합기의 종류에 따라서 나옵니다. 연속식은 정지 혼합기, 퍼그밀, 코니더 세 가지 종류로 연속식 혼합기가 있습니다. 정지는 180도로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정지 혼합기라고 하고요. 퍼그밀은 날개를 달아서 이송합니다. 코니드는 스크류에 의해서 혼합하는 것을 코니드 혼합기라고 합니다. 문제 같죠? 네.